네,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서 트위터를 집어삼킨 머스크의 후폭풍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이후에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고 부자의 승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머스크가 55조 원으로 트위터를 인수한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 중에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기획을 많이 저질러온 머스크, 본인을 위한 표현의 자유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머스크 자신의 트위터 발언에 따라 테슬라 주식이 출렁였고 해시태그에 비트코인을 남기자 관련 코인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주가 조작 주범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머스크 트윗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머스크가 주인이니 규제할 방법, 글쎄요, 찾아보기 힘들겠죠. 또 다른 사례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의회에 대한 사상 초유의 난입 사태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한 대선을 빼앗긴 것이라며 트위터를 통해서 시위대를 옹호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는데 머스크는 이것을 검열이라고 보고 막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속에 인종차별과 증오 표현마저도 인정해야 한다면 지금이 트위터를 떠날 때다. 이런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수 자금 방법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머스크는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트위터 인수자금으로 459억 달러, 우리 돈 58조 3천억 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5억 달러, 32조 원은 은행 빚인 부채 조달입니다. 125억 달러, 15조 7천억 원은 자신의 테슬라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도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팔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담보로 빚을 내서 실탄을 확보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부채에 붙는 이자는 또 세금 공제 대상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머스크의 재산이 트위터 인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의 침묵의 파트너, 미국 세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인수자금 210억 달러, 우리 돈 26조 3천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지분을 처분하고 양도차익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기 자본 조달 계획을 머스크가 아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머스크가 다른 투자자를 구하거나 비상장 회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는다면 세금 부담 없이 트위터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요, 미국 내 전문가들도 억만장자에 대한 느슨한 세금 제도 때문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성공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부유세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이슈 알아봤고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 전쟁 발언까지 하면서 리스크를 좀 키우고 있는데 지금 3차 세계대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핵전쟁의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한 겁니다. 앞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했었죠. 우리 돈 4천억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최고위층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명백한 지원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건데 수위가 상당히 큽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전쟁 위협이 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일주일 전에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서방에서는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소형 핵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그나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조금 전 오늘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교 트랙에서 합의하길 기대하고 협상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합의, 진전된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데요. 이 북한이 어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미국에서의 평가와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반도에서도 핵무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제 항일 빨치산 90주년을 맞아서 개최한 열병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최신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미국은 이를 보고요,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액체 연료와는 달리 주입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어디서든 움직여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타격을 미국으로부터 받지 않고 선제 공격이 가능해서 북한의 미사일, 특히 ICBM 발사에서의 고체 연료 사용은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기를 전쟁 방지가 아닌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은 좀 어렵지만 선제 공격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을 봤을 때 북한으로서도 핵무기 필요성을 상당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전문가들, 북한이 기술적으로 고체 연료 시험 발사를 성공하게 된다면 지구 어디까지든 날아갈 수 있고 결국 미국을 겨냥하는 ICBM 발사에 핵탄두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강화해서 전쟁 억지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되진 않았나요? 네, 해리스 미국 부통령 코로나 양성 판정을 오늘 받았습니다. 현재 아무런 증상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57세인 해리스 부통령, 현재는 부통령 관저에서 격리한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영부인이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79세입니다. 두 차례 부스터샷까지 맞았지만 고령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에는요, 주변에 있는 장관들과 대변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제 부통령까지 잇따라 감염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염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미국의 생생한 현지 분위기 MBN 워싱턴 특파원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